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중간고사 받고 결과도 지금 이제 나왔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약간 연결고리가 될 만한 거를 살짝 챙겨가지고 1시간 컷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전보단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소팅 프로블럼, 여러분 퀵소트 짜는데 머리카락 빠졌다. 조금 더 많은 머리카락을 이제 희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준비를 하기 위해 요 어렵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요 어려움이라는 게 대충 뭘 의미하는 거냐. 빡센 문제, 쉬운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논의를 하냐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전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내지는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할 때 또는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접근 방법을 일반적으로 2가지 정도를 일단은 직관으로 짚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걔네에 대한 예시 문제를 살짝 준비해 봤는데 그것들 같이 구경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일단 챙겨놓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좀 더 그럴싸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 우리 뭐 디바이드 앤 컨커 막 그런 비슷한 느낌의 뭔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본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터치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지금 입력이 너무 복잡하면 당연히 출력도 엄청 복잡한 거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지금 직관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정도로 좁혀가지고 숫자 하나를 다루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항상 입력이 수 하나인 셈이에요. 다만 이게 인트 값이다 그러면은 걔 범위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 20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21억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파이썬의 인트 형식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일단은 그 수 자체는 예를 들면 자유로운 3조일 수도 있고 3경일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의 그 크기 내지 길이 내지 자릿수는 유동적인 상황을 한번 상상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수 하나를 입력으로 받고 뭔가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들, 컴퓨테이셔널한 문제들을 상상하면 요거 뭐 간단히 터치하고 간다면 여러분 어쩌면은 1학년 파이썬 수업에서 시험 문제로도 아니면 과제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간단한 것부터 스타트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디시전 프로블럼 출력조차도 간단한 에디션으로 본다 하더라도 서너 개는 지금 우리 바로 즉석에서 손에 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수가 0보다 작으면 1, 그렇지 않다면 0을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파이썬 코드, C 코드, C++ 코드 뭐 이 부분 하나 딸깍 하면 된다라고 얼마든지 바로 솔루션까지 상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수가 짝수면 1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0을 출력하는 문제와 같은 것들도 자 여러분 백중 같은 데 가면 이런 거부터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로 그 퍼센트 연산자가 파이썬이랑 C나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 친구를 써서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짝수일 때 1을 리턴해야 되니까 1 빼기 나머지와 같은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뺄셈 해가지고 그냥 바로 리턴해버리면 문제 끝나버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프로블럼 말고 펑션 프로블럼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수의 절대값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얘는 이제 음수면 부호를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얼마든지 구분을 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적당히 활용한다라면 걔를 이제 이프문의 첫 줄 조건식 자리에다가 그 어떤 함수 덩어리에 대한 호출식 적음으로써 이게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리턴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절대값을 출력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그거에 대한 C++ 코드를 바로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다. 얘는 이제 펑션 프로블럼은 맞죠. 예를 들면 입력으로 6이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1, 3, 5 중에 하나를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보통은 그냥 귀찮으니까 1을 리턴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쟤보다는 조금 더 그럴싸한 문제로 어떤 수가 들어왔을 때 걔보다 작거나 걔랑 같은 수들 중에 가장 큰 홀수를 그러니까 맥시멀한 홀수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방금 전보다는 항상 1 리턴해도 될 것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입력이 짝수면 1을 빼서 리턴하면 됩니다. 입력이 홀수면 그냥 리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펑션 프로블럼이랍시고 한국말로 복잡하게 설명해 놨지만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우리 8주차 수업 시간을 구경해 봤듯이 어떤 디시전 프로블럼에 대한 펑션 프로블럼 버전
연상을 해서 떠올리는 게 그럭저럭 쉽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서치 프로블럼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그럴싸한 optimization 프로블럼 버전을 역시나 가볍게 상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것들 중에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 중에 한쪽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딱 만들어 둔다면 우리 그 리덕션인가 뭔가를 통해 가지고 그 함수에 대한 호출식을 if문 조건식에 넣는다라든가 그거 먼저 한번 돌린 다음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둔다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다른 쪽 솔루션을 비교적 빠르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간단한 것부터 스타트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복잡한 애들도 이게 프로그래밍 측면이든 알고리즘 측면이든 다 똑같다 이거예요. 복잡한 애들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가 돌릴 수 있는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컴퓨터가 돌릴 수 있는 것들은 한도가 있습니다. 뭐 인텔 명령어 그런 거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으로 봐도 간단한 거의 조합이에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작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와 같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파이썬 수업에서도 분명 나왔을 것이고 알고리즘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여러분이 나중에 써먹어 보실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배웠던 솔루션들을 여러분 회사의 문제, 여러분 대학원 연구실에서의 문제 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리덕션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복습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수가 소수면 1이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거. 일단은 뭐 이스프라임 같은 느낌으로 함수 정의 내용을 구성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수가 소수면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면 소수란 얘기는 그 숫자보다 작고 그 다음에 1보다는 큰 모든 숫자들이랑 나눗셈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쉽죠? Y문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충분히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봅시다. 어떤 수가 합성수면 1이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면 합성수인 거예요. 어떤 수가 합성수면 1이고 아니면 0을 출력하는 문제 생각해 봅시다. 얘는 지금 위에 거를 완성했다면 true, false만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차피 둘 다 while문 써서 해결하면 된다. 마지막에 true를 리턴할 거냐 false를 리턴할 거냐 그렇게 부호 바꾸기만 하는 사실상 동일한 decision problem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짝수냐 홀수냐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걔네들은 이 직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문제들은 전부 다 while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반복 흐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분기 정도로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본다라면 예를 들면 파이썬에 곱하기 연산자까지 끌어서 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조차도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적당히 수식을 복잡하게 적는다라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해결한다라면 while문을 써서 n보다 작은 숫자들 적당히 해가지고 출력을 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살짝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살짝 가져가 봅시다. 어떤 수가 이게 확실히 소수면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는 문제예요. 이게 확실히 소수다. 확신이 든다라면 100% 소수임이 검증이 됐다라면 확인이 완료됐다라면 1을 리턴하고 이게 합성수거나 아니면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좀 애매한데 싶으면은 손절하고 0을 리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수가 확실히 합성수가 맞으면 0을 리턴하고 또는 애매하거나 확실히 소수임이 드러났다라면 그때는 1을 출력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위에 거 두 개, 소수면 1 아니면 0, 합성수면 1 아니면 0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저걸 코드로 짠다. while문 하나로 구성한다. 마지막에 true 리턴할 거냐 false 리턴할 거냐 느낌표 하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걸 여러분이 감지를 한다라면 성공입니다. 문제 자체가 확실한 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밀하게는 양쪽 모두에 대해 확실한 답을 요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되 이게 확실히 합성수가 맞다. 달리 말하면 그거잖아요. 나누어 떨어지는 약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다면 거기서 작업 끝내고 그냥 바로 0을 리턴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매하거나 소수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약수는 못 찾았거든요. 와 같은 상황에서 1을 리턴하는 겁니다. 아래 거는 그래요. 위에 거는 이게 확실히 소수가 맞아요 라고 확신이 든다라면 1을 리턴해요.
그렇지 않고 아직 제가 약수를 찾은 건 아니긴 한데 합성수일 수도 있거든요. 또는 약수를 찾았어요와 같은 상황에서는 0을 위턴하는 친구입니다. 위에 거는. 얘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라 생각한다면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둘의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아리스토테네스의 체인가 그거 여러분 중학교 때라든가 그 1부터 100까지 공책에다가 빼곡하게 적어놓고 이렇게 끄어가면서 2의 배수 다 끄어가면서 여러분이 그려본 적 있습니까? 뭐 요즘은 다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자동으로 GIF 움짤로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적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걸 그거잖아요. 1, 2, 3, 4, 5, 6 해가지고 1은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를 지우면서 걔 배수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걸 고르고 걔 배수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칠 때마다 얘네들은 소수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수를 찾을 때는 남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작은 애, 그 다음에 걔 배수들 다 지우고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면 이제 3, 5, 7, 11, 13 이런 느낌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1부터 100까지 해서 쫙 채로 한번 걸러낸 다음에 보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 중에 소수랑 합성수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합성수가 소수보다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 직관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절반은 2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3의 배수입니다. 물론 이제 6분의 1은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니까 그 친구는 또 빠지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소수가 의외로 비율이 많지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들어있지 않은 뭔가를 확실히 꺼냈을 때만 1을 리턴하는 거랑 확실히 그게 아닌 걸 꺼냈을 때만 0을 리턴하는 거랑 두 가지의 빈도는 그 어려움의 약간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 숫자나 손에 쥐었을 때 그게 소수일 확률이랑 합성수일 확률이 정확히 5대 5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성수일 확률이 좀 더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수학 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막 적분 같은 거 해가지고 비율이 이 정도 된다라고 지금 가설을 세워두신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더 복잡할 건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5대 5는 아니다 이겁니다. 위에 거는 확실히 이거나 이거나 난이도가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한 수준이었어요. 우리의 그 while문 하나로 작성한다는 그 버전을 생각해 보면. 근데 아래 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는 간단한 반복 흐름을 구사해서 아무튼 확실하게 소수냐 합성수냐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지금 시점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while문으로 퍼센트 열심히 해가지고 나눠 떨어지면 100% 합성수. 거기 있는 모든 애들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확실히 소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n보다 작고 1보다 큰 모든 수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요 숫자 하나를 다루는 동네에서는 그 n, 그 order of n이라든가 그 n을 어떻게 잡냐? 그 숫자 자체를 n으로 잡는 게 아니라 걔의 자릿수를 n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세 자릿수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자릿수 그 숫자 자체에 얼마에 비례하나와 같은 느낌으로 논의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까 상상했던 그 while문 하나짜리 알고리즘은 걔는 자릿수랑 전혀 상관없이 2부터 n까지를 다 다루잖아요. n-1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얘가 지금 2부터 1000까지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자릿수는 지금 뭐 10의 3승이잖아요. 자릿수는 지금 3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n은 3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while문 내용물을 1000번을 돕니다. 만약에 이게 2부터 만짜리였으면 2부터 10만짜리였으면 이 친구는 자릿수는 4, 5, 6, 7로 증가하는데 while문이 도는 횟수는 10배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n을 고려를 한다면 자릿수를 n으로 놓고 이 친구들의 타임 컴플렉시티 그 가장 간단한 while문 하나짜리 버전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얘기하면 이 친구는 order of 10의 n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정밀하게 n-1이겠죠. 한 자릿수면은 잠깐만 정밀하게 n이 맞네요. 한 자릿수면은 뭐 2부터 9까지를 하게 될 거고 두 자릿수면 2부터 99까지를 하게 될 거고 등등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어심토틱한 트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저도 수학이 약해서 이거 고민하는데 오늘 새벽을 투자를 했는데 자 봐봐요. 10의 n승이면 이게 지금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하지 말고 뭐를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적혀 있는 그대로 갑시다. 10의 n승이면 얘가 지금 밑에 숫자가 10인 거잖아요. 원래 숫자가. 거기다가 n승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10은 2의 몇 승이다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은 2의 몇 승이냐? 2의 LG 10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그의 본질이니까 역연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을 2 LG의 N 10승 같은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고 원래 붙어있던 N을 그대로 곱해갖고 놔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면 2의 N 어쩌고 승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LG 10은 상수죠. 그리고 그 친구는 대충 3.32 정도 됩니다. 따라서 10의 n승은 밑에 숫자를 2로 바꾸면 적당히 2의 3.32승 정도가 돼요. 이게 대충 무슨 느낌이냐 보여드릴게요. 10에 3승 하면 1000이잖아요. 3 곱하기 3.32승 하면 이러면 적당히 1000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효 숫자 세 자리니까 대충 들어 맞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10에 뭐 5승 하면 10만이 뜰 거고 그 다음에 2에 5 곱하기 3.32승 하면 얘도 이제 이런 느낌으로 99,000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밀하게는 이제 이 친구를 임포트 매스 해가지고 곱하기 3.32 대신에 s.log 해서 어디냐 지금 10이죠. 그 다음에 밑을 2로 두고 LG 10으로 해서 하면 얘는 이제 진짜로 깔끔하게 10만이 뜹니다. 뭐 로그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요 n이라는 숫자가 그냥 뭐 n제곱 n3승 로그 n 이런 식으로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요 남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느낌의 노테이션을 지금 써본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은 밑에 있는 숫자 10이긴 한데 얘는 얼마든지 더 작은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큰 숫자로 바꿀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밑에다가 2를 깔아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 2의 3.32n 승이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금 어심토틱하게 가져가면 우리가 봐봐요. 그 2분의 n번, n-1번 전부 다 n이라고 퉁칠 수 있었듯이 여기 적혀있는 3.32n 승 역시나 그냥 n이라고 퉁쳐서 오더 오브 2의 n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왈문은 어떤 숫자의 자릿수가 n 자릿수일 때 그 친구가 소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2의 n승 정도에 비례하도록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주요한 오퍼레이션이 %니까 나머지 연산을 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도의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는 방금 본 것처럼 뭔가 익스포넨셜하게 어심토틱 노테이션, 타임 컴플렉시티가 튀어나오는 문제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었던 어심토틱 노테이션들 떠올려 보면 세타 1, 뭐 컨스탄트 타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더 오브 LGN, 요게 이제 그 힙 문제에서도 나왔던 대충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바이너리 서치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LGN을 자주 구경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반씩 뚝뚝 잘라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 그 인설션 소트 베스트 케이스일 때 컴페어 몇 번 하냐 같은 리니어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센 게 요게 n 곱하기 LGN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걔보다 조금 더 센 게 이제 n제곱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건 당연히 그래야겠죠. LGN이 n보다는 더 약한 애예요. 쉬운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n을 두 번 제곱으로 하는 애보다는 n 한 번, LGN 한 번 하는 애가 중간에 껴있을 수밖에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 위엔 이제 n3승, n4승 이런 애들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알고리즘 동네에서는 요 오더 오브 n, n제곱, n3승, n4승 이런 식으로 n의 상수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친구들을 n에 대한 다항식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항식은 그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같은 거 다항식이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x를 가지고 있고 x의 0승부터 x의 a승까지 각각의 항들의 a, b, c, d 개수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덧셈식을 다항식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n에 대한 다항식에 비례한다고 해서 어떤 알고리즘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요 오더 오브 n, n제곱, n3승 요것들에 해당한다라면 걔네들이 전부 다 다항식이 0으로 폴리노미얼이란 말이에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쟁이들이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난다라는 건 일단은 익스포넨셜하지는 않다라고 여러분이 지금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자 봐봐요. 오더 오브 n제곱 요 n제곱을 다시 보면 얘도 방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밑
같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숫자가 n이란 말이에요. 그걸 꼭대기로 올려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n제곱을 지금 n 자체를 2의 lg n승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식으로 치환이 돼요. 2의 2lg n승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밑에 있는 애를 지금 지수 부분으로 올리니까 당연히 로그 스케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를 따로 어심토틱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while문 하나 쓰는 버전은 2의 그냥 생으로 n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2의 몇 승이기는 한데 이 친구는 로그 승이다 이거예요. LG 스케일이다 이거예요. n제곱 같은 경우는. 그리고 n3승, n4승을 한다 그래도 지금 어심토틱하게 저 빅 O 노테이션을 쓴다라면 전부 다 2의 LG n승 같은 느낌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것도 역시나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우리가 LGN 스케일이 N 리니어한 스케일보다 더 쉽다, 더 빨리 끝난다라고 직관으로 납득을 할 수 있었듯이 2의 N승보다는 2의 LG N승이 조금 더 빨리 끝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2의 N승은 2의 LG N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N제곱, N3승, N4승보다는 확실히 한 끗만큼 확실히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를 여러분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2의 n승보다 더 어려운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은 위에 n 하나만 적혀 있는데 거기다가 2의 n 로그 n승, 얘는 다시 지금 익스포넨트 부분에 붙어 있는 로그를 끌어내리면 2랑 n이랑 치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n의 n승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 짓 하면 되는 거예요. n 대신에 2 놔두고 여기다가 lgn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도 얘보다 한 끗 더 복잡한 거 뭐 2의 n제곱승, 2의 n3승승, 2의 n4승승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들도 아마 스케일이 다르게 적용돼 있겠구나라고 가져가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 부분만 납득하시면 우리 원래 배웠던 내용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료구조 때 배웠던 거 리니어하게 오더 오브 n에 끝나는 것보다는 로그 스케일로 끝나는 게 확실히 더 빨랐어요. 서치라든가 봤을 때. 그렇죠? 그 바이너리 힙이라든 걸 썼을 때 로그 스케일은 확실히 빠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지금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그냥 일반 숫자가 아니라 지수 부분으로 숫자들 이상한 n이랑 관련 일들을 다 몰아서 두면 n제곱, n3승, n4승들은 다 2의 LG n승에 비례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무식하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while문 하나로 퉁치는 친구는 2의 자릿수승에 비례하는, 정밀하게는 10의 자릿수승이지만 어심토틱하게 2의 n승에 비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걔는 2의 LGN승에 비례하는 친구보다는 확실히 어렵겠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 로그랑 익스포넨트랑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써먹으면 대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에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n제곱 n3승 차이보다 n3승 2의 n승 차이가 거의 범접할 수도 없는 수준으로 크게 차이 난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우리 수준에서는 방금 전 봤던 그 오더 오브 2의 n승 같은 친구들을 전부 다 그냥 폴리노미얼 타임에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어심토틱하게 표현했을 때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다, 그걸 좀 더 줄여서 익스포넨셜한 문제다라고 여러분이 통칭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로 일단 양분을 해놓고 이제까지 우리가 소팅 프로블럼 등등에서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서 봤던 애들은 일단은 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이라고 다 퉁쳐놓고,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는 뭔가 그냥 생으로 적용하면 익스포넨셜한 2의 n승이라든가 n의 n승이라든가 그딴 식으로 끝날 수 있을 법한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립을 해놓고 갑시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긴 할 건데, 정밀하게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렵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봐봐요, 어떤 문제가 어렵냐 아니냐는 우리 아까 전에 엑셀 파일 띄워놓고 구경할 때 이 문제가 이번에 무서운 문제였다 아닌 문제였다를 확인하는 기준은 통계적으로 낸 거였잖아요. 살상률이 얼마나 높았냐 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그 문제, 그 컴퓨테이셔널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폴리노미얼 타임에 끝나는 솔루션들이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완전 개천재 같은 사람이 완전 새로운 알고리즘,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발표를 했고 본인이 분석해봤더니 이거 N4승 안에 끝나네요와 같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네요와 같이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학계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따봉을 날리게 된다면 그 문제는 원래 작년도 교과서까지는 어려운 문제의 예시로서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렵냐 그렇지 않냐는 그 문제에 대한 알려진 솔루션들 중에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답이 나오는 솔루션이 있냐 없냐로 결정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방금 나왔던 소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리턴하는 이 소수 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20세기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 아직까지는 소수를 찾을 수 있는 쉬운 솔루션, 빨리 끝나는 알고리즘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2004년인가 인도 사람들 3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이니셜을 따서 AKS 해가지고 소수 찾기 알고리즘을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옆반 교수님들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수 찾기 문제는 이제는 쉬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2025년도에 알고리즘 배웠어요. 우리 수업에서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나오고 기말고사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뒤에 다시 한번 위키피디아라든가 검색해보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쉬운 솔루션이 아직 발표된 건 아니긴 하지만 심지어 그런 쉬운 솔루션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에 대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 없을 거예요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신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 10년, 20년을 한다 그래도 그 동일한 문제에 대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아예 어떤 문제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유한한 시간 안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알고리즘, 솔루션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증명되어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우리 워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를 재면 걔는 아예 무한대가 떠버리는 거예요. 안 끝나니까요. 끝날 때까지의 시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언제 끝날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럼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한대다라는 게 증명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디시전 프로블럼이면 디사이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겁니다. 1인지 0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리티컬 뜨면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출력이 바로 나온다라든가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모든 입력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입력에 대해서 폴리노미얼 타임도 아니고 익스포넨셜한 시간도 아니고 사실상 준무한한 그러나 컴퓨터 동네는 진짜 무한은 없으니까 유한한 시간 안에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절대로 있을 리가 없다라고 증명돼 있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걔네들은 이제는 우리 그 컴퓨테이셔널 하다라는 게 약간 한도를 두고 넓힐 거는 충분히 넓다 생각하고 스타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한 시간 안에 답을 풀 수 없는 친구는 이제는 더 이상 컴퓨테이셔널하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렵다 쉽다는 솔루션이 나왔냐 안 나왔냐로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우리 소팅 프로블럼 같은 경우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쉬운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제로 과제도 해봤으니까요. 다른 문제들은 지금은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천재 같은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아시아에서 나온다라든가 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얘는 쉬운 문제가 맞았구나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옛날에 우리 옛 성현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다 완성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21세기에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2004년이면 파이썬보다 늦게 나온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수가 소수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은 문제. 우리가 생으로 풀면 10의 n승이 걸리긴 하는데, 그래서 오더 오브 2의 n승이 걸리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빨리 끝나는, 심지어 훨씬 더 빨리 끝나는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알고리즘이 이미 발표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수에 대한 인수분해를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한테 6을 던져주면 얘는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입니다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수 단위로 진짜로 잘게 분해를 해서 어떤 소수들의 몇 번 곱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 소수라면 그러면 본인 곱하기 1 해가지고 본인의 1승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위턴해 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봐봐요. 어떤 수에 대한 인수분해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봐봐요. 어떤 수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는데 오더 오브 n 걸린다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 오더 오브 n에서 쫙 돌린 다음에 그 인수분해 결과가 자기 자신 한 명만 들어있냐 아니면 걔보다 작은 애 여러 개가 들어있냐를 간단히 이 품은 딸깍 해가지고 아니면 그 배열 자체의 길이라든가 출력의 길이라든가를 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숫자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달리 말하면 인수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더 오브 n이라면 그러면 소수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아마도 오더 오브 n으로 끝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반대쪽을 이제 명제 대우 같은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수분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소수 찾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건 인수분해 문제는 최소한 소수 찾기 문제보다도 더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쉽다면 그 쉬운 거를 써서 리덕션을 해가지고 소수 찾기를 쉽게 우리가 완성을 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8주차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어떤 수가 소수인지 판별하는 거는 이제는 쉬운 문제가 됐어요. 2004년도 이래에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수에 대한 인수분해 결과를 출력하는 펑션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솔루션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솔루션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나는 애가 존재할 수 있다 내지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명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 뭐 그거 있잖아요. 리만 가설이라든가 막 그런 거 끌어와 가지고 열심히 그 있잖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증명도 몇백 년 뒤에나 완성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은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거 절대 쉬운 문제 아니야 또는 이것도 아마 쉬운 문제에 포함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부먹 찍먹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얘는 이제 아직까지는 2025년도 현재까지는 확실히 쉽다 어렵다와 같이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하게는 얘가 쉽다라는 말은 못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인수분해하기 위한 코드 여러분 직접 while문 2개 써가지고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익스포넨셜하게 걸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인수분해 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못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진행하는 건 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일단 익스포넨셜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논의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쉬운 솔루션이 있다라면 다시금 그걸 써서 소수 찾기를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정도까지를 우리가 연이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 인수분해 문제에 대한 쉬운 솔루션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 내용 한번 종합하면 우리 수준에서 우리 지금 학부 2학년 정도 전공자 학부 2학년 정도에서 어려운 문제다라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학계에서 폴리노미얼 타임에 끝나는 솔루션이 발표되어 있지 않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더 어려운 문제 예를 들면 2의 n승보다 n의 n승이 더 오래 걸릴 거고 2의
n 제곱승이 더 오래 걸릴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더 어려운 거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데 그쪽은 우리 알 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쉽거나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이게 오더 오브 어쩌고 해서 어심토틱하게 표현했을 때 다항식으로 괄호 안을 채울 수 있냐 그렇지 않냐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되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은 확실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다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쉬운 문제들 사이에서도 오더 오브 n보다는 오더 오브 lgn이 확실히 더 쉬워요. 맞죠? 확실히 더 빨리 끝났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들 사이에서도 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2의 n승보다는 아마도 n의 n승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 후반부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그냥 생으로 while문 if문 써서 1학년 시점으로 돌아가서 풀었을 때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확인할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20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종의 접근 방법, 그냥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접근 방법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접근 방법 두 가지는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냥 한숨 쉬면서 푸는 거랑 그 문제를 대충 푸는 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푸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전공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소팅 프로블럼은 전공법으로 풀었어요. 우리가 생각한 내용대로 작업 쭉 진행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정렬 완료된 상태로 배열이 꽉꽉 들어차 있을 것이다를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스텝들이 어떻게 진행되나를 여러분이 코드만 잘 짜둔다면 나중에 컨트롤 F5 누른다든가 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항상 0, 1, 2, 3, 4, 5, 6, 7, 8, 9 순서대로 예쁘게 정렬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걸 증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거의 장점은 이거예요. 그 문제에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냥 풀면 문제 자체에서 그런 관련한 힌트들이 잔뜩 들어있을 테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검증하는 게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던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걔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분석을 했더니 이게 예를 들면 오더 오브 n 4승에 끝나네, n 제곱에 끝나네, n 로그 n에 끝나네,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끝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분석을 완료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원래 어려워 보였던 문제는 나로 인해서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 솔루션이 방금 발견된 거니까요. 그래서 전공법으로 풀었을 때의 장점은 이거예요. 커렉트니스를 검증하는 게 쉽고 분석을 했을 때 제대로 잘 나온다 하면 여러분 대학원 졸업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공법으로 풀었을 때도 폴리노미얼 타임에 끝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뭐 별 수 있습니까? 뭐 그 AWS 최근에 터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컴퓨터 여러 대를 돌린다라든가 아니면 켜놓고 자고 온다라든가와 같이 추가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견디도록 그렇게 접근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는 전공법으로 했을 때 진짜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되게 클래식한 방법이라고 치고 그러면 대충 풀기가 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조금 완화를 하거나 예를 들면 방금 전 거랑 비슷한 거예요. 확실히 합성수일 때만 1을 출력하고 애매하면 0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은 이미 2004년도 이전에도 엄청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2004년에 등장한 그 소수찾기 알고리즘의 특징은 무슨 숫자가 들어오든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반드시 100% 정답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숫자의 범위를 뭐 인트 4바이트로 한정 짓는다라든가 그런 꼼수를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작도 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작도 문제도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컴퍼스랑 눈금 없는 자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작도 문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치트키 각도기를 들고 온다라든가 하면 더 다양한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충 풀기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출력하는 대신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의 소인수는 5개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는 대신에 뭐 10개보단 적을 것 같은데요와 같은 느낌으로 뭐에 대한 상한값, 저 사람이 요구하는 출력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의 문제로 살짝 완화를 해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얘가 항상 100% 확률로 소수일 때만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충 예를 들어봐요. 95% 확률, 99% 확률 막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좋은 통계값이랑 나쁜 통계값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이게 분산의 몇 배냐,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런 걸로 얘기를 하겠죠. 그게 이제 오차율 같은 걸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차 범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런 느낌으로 뭔가 통계적인 확률적인 접근을 해서 높은 확률로 그럴싸하게 믿을 만한 정답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대충 풀기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대충 풀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대충 푸는 건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 객관식 문제 생각해봐요. 1, 2, 3, 4, 5번 있는 거잖아요. 1, 2, 3, 4, 5번 중에 정확히 예를 들면 방금 전처럼 1번, 3번을 골라야만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시험 문제는 전공법으로 여러분이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확실히 4번은 아니다와 같은 느낌, 확실히 5번은 아니다와 같이 그런 식으로 적당히 골라내기만 하면 걔에 대한 점수를 드린다라든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푸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 객관식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오답인 걸 고르지 않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부분 점수 제도가 있는 환경에서는요. 근데 예를 들면 완벽히 1번, 3번을 고르지 않는 이상 무조건 0점이다 하면 대충 풀기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라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대충 풀기를 하는 이유는 쉽게 그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충 풀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쉽게 풀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렇게 대충 알고리즘 만들었더니 익스포넨셜하다라면 걔는 그냥 버립니다. 이번 거는 뽑기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네 해서 대충 풀기를 하는 사람들의 심사는 이게 그냥 봐서 익스포넨셜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또는 그게 확실하다라고 증명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그럴싸한 답을 대충 내줄 수 있는 엄청 아무튼 빨랐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느낌의 알고리즘들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끔씩 뽀록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단 대충 푼다라고 마음먹고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돌렸더니 이 친구가 진짜로 항상 정답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커렉트니스를 검증을 해봤는데 얘가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100% 확률로 된다. 항상 제대로 된 정답을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말한다라는 것까지를 증명하는 데 성공해 버렸다라면 여러분의 알고리즘은 전공법으로 푼 거랑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솔루션이 되는 거고 그 문제는 이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거에 비하면 이 커렉트니스를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소수 찾기를 대충 풀어놓은 알고리즘은 수십 수백 개가 있거든요. 20세기에도 이미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은 단순하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재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 오더 오브 LGN 시간 안에 50% 확률로 정답 말하는 친구가 있고 오더 오브 N 시간 안에 90% 정답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LGN이 무조건 빠르니까 그 친구가 무조건 우월한 알고리즘이다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친구는 50% 확률이다라는 건 사실상 동전 뒤집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봐요. 50% 확률로 정답을 말한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30% 확률로 1 또는 0을 정답을 말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거기다 느낌표 하나만 붙이면 걔는 이제 70% 확률로 정답을 말하는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거꾸로 믿기만 하면 그 친구는 항상 제대로 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만 하는 친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디시전 프로블럼이고 트루 펄스만 출력하고 있다라고 친다면 50대 50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그 친구가 1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추가적인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LGN 시간 안에 끝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더 느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90% 확률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고르는 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이 대충 풀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을 비교를 할 때, 성능을 비교를 할 때는 뭔가 부가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분들은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틀 안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더 그럴싸한 것들을 추가로 생각해서 논문을 한 편을 더 쓰신다라든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런 세세한 디테일까지 업계 사정까지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2025년도의 기준이랑 2035년도의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네 분야들마다 요구하는 그 정밀도, 정확도의 관점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실생활에서 일반적인 물리적인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어떤 거는 정밀해야 되고 어떤 거는 대충 해도 상관없고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준들이 서로 다르게 있을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증명 쪽을 봐도 이 대충 풀기 방식을 적용할 때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대충 풀어놓고 이게 원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화해서 풀어놓은 다음에 완화해서 풀어놓은 솔루션이 원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기도 하다라고 증명을 하는 건 여러분이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 후반부에서는 요 대충 풀기 접근 방법을 쓰는 거는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전공법으로 그냥 풀되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럴싸한, 그나마 좀 더 빨리 끝나는, 좀 더 쉬운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다룰 예정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건 다음 주 이후로 미루고, 잠깐 몇 분 남았습니까? 30분이란 말이죠. 끊는다라면 지금 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10분 더 하고 집에 갈래요? 지금 집에 갈래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요 뒤에 내용이랑 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그러면 여유 시간 생겼으니까 늦게 온 친구는 조금 슬프지만 지금 체크하시면 지각입니다.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지금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름 불러주시면 점수 알려드릴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으로 남은 10분을 활용을 해볼게요.